요즘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방산 업종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방위 및 국방 지출을 논의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국방 관련 예산이 증가하게 되고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방산주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주가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탑4 대표적인 4사 기업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7,200억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호실적 행진,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 보여주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당정이 K방산의 10대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이 방산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의 지지까지 등에 업으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K방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개월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 현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달 사이에 24%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62만 원대 평균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목표 주가 오르면서 9만 7천 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8.2%대 오름세, 다른 빅3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수출에 대한 코멘트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 비중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작년 20% 수준으로 작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2026년부터 유의미한 수출의 비중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실적을 반영하는 시기부터 공격적인 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 결국에는 담아야 할 종목 LIG 넥스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UAE 청궁2 양산이 나타나서 매출 믹스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익 성장의 초입 시점에 갓 들어선 단계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트렌디한 수주, 미국 비공이나 로봇, 드론 같은 수주의 가능성이 추가 배수를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첨단 무기가 중심이 될 미래 전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기가 길어지고 있는 K방산주 앞으로 더 오래 이 시점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볼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또 시장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화입니다. 한화만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좀 완화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더 불이 붙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한화 관련해서 여전히 원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 시장 그리고 뭐 한화 안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이 정말 한화 전체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을 커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박근호 이사님. 원픽 있으세요? 저는 지주사는 아니지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 오늘 보니까 두 자릿수 급등했던데 여전히 원픽으로 보고 계시고 이민 전문가님은요? 한화그룹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요. 고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한화솔루션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만큼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또 수혜를 볼 만한 한화솔루션 가지고 왔는데 박근호 이사님 한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매수 레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네.
글쎄요. 지금 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사실 네. 가장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화도 마찬가지고 한화 이제 계열사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한화에너지가 한화오션을 1조 3천억치를 팔아서 그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았죠. 그러면은 한화에너지가 그 1조 3천억 원을 어디다가 쓸까가 이제 시장에서 궁금증이 폭발하게 돼서 이제 한화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도 맞는데 한화는 지금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사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가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건데 그게 50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는 그게 모자른데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하나가 지주사가 되면은 이제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이제 한화생명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제 한화가 지주사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화 자체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당연히 지금 뭐 김승현 회장께서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에너지 아들 3명이 이제 100% 갖고 50, 25, 25씩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지금 지분 차이가 한 0.4%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한화에너지가 이제 한화오션판 1조 3천억 원을 한화 지분을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화가 시장에서 급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화에너지는 또 현금도 한 6조 원 정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었는데 빙그레 이제 대표죠. 김호연 회장이 한화 김승현 회장의 형제거든요. 근데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한화 지분을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그게 어디 쪽으로 갔을까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시장에서 아직 좀 노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한화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에어로나 오션은 기존에서 계속 관심을 받아왔지만 한화 그다음에 나머지 계열사들이 관심을 받은 것은 1조 3천억의 행방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가는요? 뭐 지금 사도 되느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가지고 오셨지만 네네. 지금 안 산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5만 원대예요. 한화가 요 기업이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였거든요. 이제 뭐 2배가 올랐고 지주삭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보기 힘들죠. 한화가 오늘 13% 가깝게 급등하면서 5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한화가 사실 주인공이고 핫한 스타인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주가는 어쨌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민 전문가님, 한화솔루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아싸의 탑픽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뭐 마켓무버 시간에 항상 이렇게 아싸의 느낌의 종목을 찾아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핫할 때 막 이렇게 따라붙으시면 거의 손해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 쪽을 고르자면 저는 한화솔루션은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쪽의 기술력에도 밀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작년에 이제 실적을 내밀었는데 적자로 전환한 게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한화솔루션의 주가의 위치를 보신다면 충분히 그것까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서 신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쪽은 정말 해피하게 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퍼스트버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고서부터 패널까지 싹 다 만드는 일체형 공장이 있기 때문에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화솔루션이 미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내밀고 있는 시장이 뭐냐면 가정용 태양광 패널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없고 개별적으로 전기를 발전하는 문화가 많은데 개별적으로 가정용 패널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미국인들조차도 중국산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이 그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한화솔루션이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냐? 미국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이긴 한데 그쪽에서 하나솔루션이 주요 고객층이다 보니까 저는 주가의 위치로 봐서나 앞으로 이 모멘텀으로 봐서나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분야. 조선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은 이미 좀 중국에게 많이 진 상태고요. 중국의 전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베트남 쪽으로 우회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하던 그런 중국 업체들을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